안녕하세요. 회화 작업을 하고 있는 이결애라고 합니다. 현재 선산읍에 작업실을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저에게 무척 어려운 질문처럼 느껴집니다. 예술의 역할이 시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기 때문이기도 하고, 오늘날에는 삶의 양식이 워낙 다양하고 또 전문화되어 있어서 기존의 매체 구분으로는 예술로 분류되지 않던 영역에서도 훨씬 더 뛰어난 또 예술적 성취를 목격하게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요셉 보이스가 이야기했던 사회적 조각, 즉 창조적 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은 사회를 형성하고 재구성하는 예술가다, 이런 주장은 어느 정도 또 비율이나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미 상당히 실현되고 있는 생각이라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그러한 훌륭한 미적 성취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공유되고 존중되는 방식에는 여전히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불균형은 지역이나 소득 같은 그런 사회적 격차와도 일정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동시대 예술가의 역할이 자크 랑시에르가 말한 것처럼 미적 감각의 분배를 확장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감각 질서에서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을 드러내고 더욱 다양한 사람들이 이미 지니고 있는 감각적이고 창의적인 가능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자극하는 역할을 예술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중요한 전환점은 두 가지로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한계라는 주제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 맥락으로 확장된 시기였습니다. 초기에는 시각적 지각에서 시작해서 각 개인이 경험하는 한계 상황을 캔버스 화면 구성의 조건을 통해서 탐구했지만 점차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공간, 그리고 그 안에서 드러나는 경계와 긴장을 회화적으로 다루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어느 한 사건으로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참사를 목격하거나 그라운드, 코처럼 사회적 공간에서 벌어진 죽음을 다루는 작업을 하면서 느꼈던 슬픔이나 무력감이나 미안함 같은 감정들, 그리고 제가 화면에서 한계를 인식하는 방식이 사회의 한계 지점을 인식하는 방식과도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자각들이 점차적으로 쌓여서 나타난 변화였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독일 라이프치히 레지던시에서의 경험이었습니다. 2017년에서 2018년 사이에 독일 라이프치히 슈피너라이에서 레지던시 작가로 활동하였습니다. 이때 지역의 역사와 변화, 그리고 그 속에서 이어지는 기억에 주목해 작업을 하였는데요. 한편으로는 네오 라우흐나 마티아스 바이셔 같은 신 라이프치히 화파 작가들의 작품을 그리고 활동을 근거리에서 관찰하면서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 그리고 개인의 경험과 사회적 기억을 한 화면 안에 잠정적으로 공존시키는 구상회화의 가능성을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슈피너라이의 한 작업실에서는 과거 여공들이 사용하던 방적기와 현재 작가의 작업 장면을 병치해서 서로 다른 시간과 정체성이 한 공간에 겹쳐지는 가능성을 탐구했습니다. 이어서 월요일 그리고 토요일이라는 작업에서는 라이프치히 원료 집회의 장면과 한국의 촛불 집회 이미지를 나란히 배치해서 국가와 시대를 넘어 이어지는 민주주의적 열망과 집합적 기억을 시각화했습니다. 이처럼 독일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역사적 층위가 중첩된 사건을 회화적으로 재구성하는 방법을 익히게 했고요. 그리고 이후 작업에서 사회적 기억을 심화해 탐구하는 중요한 토대가 된 것 같습니다. 작업마다 다루는 소재가 조금씩 달라서 한동안은 저도 스스로 방향을 잘 찾지 못하고 헤매는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시간을 지나서 또 여러 작업을 둘러보면서 결국 공통적으로는 한계에 부딪힌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중심에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한계를 단순히 막힘이라든가 아니면은 단절로 보기보다는 새로운 가능성이 발견되는 지점으로 함께 바라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 시각적 제약을 반영함과 동시에 사회적 기억의 해석과 의미가 끊임없이 변동되는 과정을 시각화하려는 시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점차 확장되어 왔습니다. 초기에는 시각적 인식과 관련된 한계를 다루었다면
모서리 같은 작업에서는 개인이 마주하는 심리적 경계를 탐구했고, 이후에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경험하는 한계 상황으로 관심이 옮겨갔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공동체의 기억이 남아있는 역사적 공간이나 사회적 장소를 그림의 배경으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작업은 대체로 느리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부조리라든가 불균형, 그리고 혹은 제가 중요한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놓치고 있었다고 느끼는 것을 발견하면 사진이나 드로잉, 짧은 글 같이 여러 방식으로 기록을 해둡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주제를 이야기할 적절할 때가 왔다고 느껴질 때 그동안 쌓아둔 드로잉 중에서 어울리는 형식과 결합해서 회화로 발전시키는 식입니다. 이 과정은 단번에 완성되기보다는 여러 해에 걸쳐 이미지와 감정, 그리고 형식이 서로 맞물리는 지점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적으로나 시각적으로나 이미지를 다루는데 충분한 거리감이 생겨야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라는 그림은 타인의 경험을 재현하려는 시도에서 출발했습니다. 물속에 잠긴 듯한 인물의 흐릿한 얼굴 윤곽과 코 부분을 닦아낸 흔적을 통해서 기억과 상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순간을 시각화한 작업입니다. 이 그림은 세월호 참사 당시 남겨졌던 뱃머리의 이미지를 떠올리며 구상했는데, 첫 소형 작업은 2016년에 완성되었습니다. 배경 사건의 시점과 그림 완성 사이에 2년 정도의 간격이 있었던 셈입니다. 그 시간 동안 한 개인으로서 감정적인 소화가 필요했던 것 같고, 또 회화를 다루는 작가로서도 이런 이야기를 직접 다루는 것이 자칫 트라우마를 재생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 그 사이에 물감층을 닦아내어 부재를 표현하는 방식을 실험했는데, 그 기술이 어느 정도 축적된 뒤에야 다루고 싶었던 내용을 작업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완성된 대형 작업은 2016년 이후 추가적인 대형 화면 실험과 감정적인 숙성이 결합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슈피너나이의 한 작업실 역시 공간을 다루는 방식에서 하나의 예가 될 것 같습니다. 독일로 가기 전 한국에서 저희 작업실을 소재로 여러 드로잉과 유화 실험을 했었는데, 좁은 공간을 다양한 감각으로 탐색하면서 추상적인 붓질과 실제 공간의 형태를 결합하거나 또는 설산 이미지를 작업실 안에 배치해보는 등의 시도를 했었습니다. 이런 실험이 나중에 라이프치히에서 역사적 공간을 다루는 회화적 접근으로 확장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구성 과정 속에서 재료와 형식에 대한 실험 역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물감을 단순한 재료라기보다는 안료의 하나의 집합체로서 인식하는 그런 시각을 배웠습니다. 물감을 뿌리거나 갈아내고 마르기 전에 다시 찍어내거나 닦아내는 등 물감의 층을 드러내는 여러 방식을 실험했었습니다. 캔버스 역시 단순한 바탕이라기보다는 한계와 가능성이 동시에 작용하는 공간으로 인식합니다. 유한한 물리적 면적 안에서 또 환영적 이미지를 끝없이 펼쳐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물이나 장소의 이미지와 캔버스의 형식적 요소, 이를테면 넓이, 미칠의 순서, 레이어의 두께, 배치 방식 등을 적극적으로 결합하려고 합니다. 저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아픔에 조금 더 깊이 공감하며 작업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작가에게는 공감의 시선만큼이나 냉정한 관찰력과 또 세밀한 표현력도 분명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를 따뜻하게 바라보지만 포착한 주제를 세련된 회화 언어로 구현할 때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균형도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아직은 그 균형을 잘 잡지 못하지만 점차 그런 전환을 슬기롭게 할 수 있는 작가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균형 감각은 서로 다른 감정이나 입장이 한 화면 안에서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일과도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한동안 공존이라는 주제를 다뤄보고 싶습니다. 서로 다른 입장과 시선이 한 공간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방식을 회화적으로 탐구하면서 그 공존의 문제를 개인과 사회,
그리고 현재와 과거의 관계 속에서 확장해 보고 싶습니다. 역사적 기억과 사회적 경험이 회화적으로 어떻게 형상화될 수 있을지를 다루되 그것을 단순히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인의 내면적 감정이나 회복의 감각으로 확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87년에 순천향병원에서 태어났고 당시에 저희 집이 동아백화점 앞 송림아파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89년에 개관한 예술회관이 자연스럽게 저의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그 원형으로 이어진 주차장을 자전거로 돌거나 롤러스케이트를 타기도 하고 또 겨울이면은 내리막길에서 썰매를 타기도 했습니다. 예술회관이 아름다운 건축 공간과 정원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유치원 졸업사진이나 여러 기념사진을 찍는 장소로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예술회관 근처 교회에 정착하셔서 거의 매주마다 예술회관 전시를 보러 가곤 했습니다. 90년대 여러 전시 중에는 어렸을 적에 제 선생님이셨던 변숙일 작가님 그리고 그분과 함께 구미 미술 청년작가회에서 활동하셨던 그 여러 작가분 중 장학상 작가님, 박대구 작가님, 안정환 작가님 같은 분들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아마도 특징적인 이름을 가지셨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2000년대 중반에는 한국미업 주간의 국전순회전에서 이동천 작가님의 마치 공업기계 같은 그림이 가장 앞자리에 걸려 있었던 장면도 기억에 남고 랩핀에서 막 돌아오셨던 박성열 작가님의 그림 중에서 전통 탈춤을 소재로 한 작품 리허설이라는 그림이 있었는데 그 작업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런 작품들이 당시 지역미술의 시대성을 보여주는 단면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한편 90년대에는 삼도 교류전이라는 교류전도 있었고 2000년대 일본 오찌시 교류전 그리고 2009년에 구미 국제현대미술제처럼 지역이나 국가를 넘는 교류전도 기억에 남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기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교류가 훨씬 쉬워졌음에도 오히려 구미에서 그런 자리를 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양한 지역과 국가의 미술가들이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는 전시가 더 자주 열리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술회관에서 자라 지금 이곳에서 전시를 열게 된 것이 저에게는 참 뜻깊은 일입니다. 앞으로도 이 공간이 시민들의 추억과 예술의 시작점으로 계속 남아있기를 그리고 구미의 미술 생태가 더욱 단단히 뿌리내리길 바랍니다.